충북과 전북에서 구제역이 확진되자 경상남도는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남해안 바닷물의 채취 중단 사태, 정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지만 어민들과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시범 도입을 위한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에 경남교육청은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S&T 중공업 노동조합 농성장의 현수막 철거를 두고 노사가 또다시 충돌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충북 음성과 전북 정읍에서 구제역이 확진되자 경남 지역 축산농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도 도 경계 지역 등에서 축산 차량 소독을 강화하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종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우 450두를 키우는 축산 농가입니다. 축사천장에서 소독약이 안개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평소 하루 한 번 하던 소독을 최근 구제역 걱정에 오전 오후 2번으로 늘렸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해왔지만 혹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모든 소를 다시 접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보름 전에 접종을 했는데도 했고 지금 또 다시 항체가 생기기 위해서 한 번 더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방역당국도 비상입니다. 함양과 합천 등 도 경계 지역을 비롯해 모두 60곳에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설치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누락했거나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취약한 영세규모 농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농가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장 점검과 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경남에서 사육되는 소화돼지는 모두 153만 마리. 구제역은 공기로도 전파되는 만큼 항체 형성률이 중요한데 경남은 소가 93.9%, 돼지가 61.6%로 전국 평균을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백신 접종과 소독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건설업계의 모래 수급을 위해 정부가 바닷물의 채취 기간을 연장하려는 데 대해 어민들은 어장 황폐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견된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정부가 관계기관 회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남해안 바닷물의 채취는 지난달 16일부터 중단됐습니다. 5번째 채취 기간 연장을 두고 정부 부처와 이해 당사자 간 접점을 못 찾는 상황. 골재 채취와 관련한 갈등이 사회적 이슈화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뒤늦게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건설과 수산업계 등이 모인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이견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입장을 좁혀 해결책을 찾자는 자리였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바닷모래 외에는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2017년 골재 수급 계획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다른 쪽에서 추가적으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경남과 부산, 울산에 소비되는 모래 60%는 바닷모래. 수협과 어민들은 회의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채취 연장 반대를 위해 대규모 해상 시위도 예고했습니다. 서로 각 수산과 건설계 대립백이 되는 회의백이 안 되고 뭔가 대책을 찾으려고 다시 모이지만 오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피해가 미미하다는 수자원공사의 조사 결과가 부실 논란으로 결국 재조사가 결정되는 등 골재 수급과 어민 피해 사이에서 정부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정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올해는 일부 학교에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인데요. 경남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시행을 거부하며 연구학교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송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큰 논란 속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말입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700건 이상을 고쳤지만 대한민국 수립, 표현 문제 등으로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내년으로 미루는 대신 올해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까지 연구학교를 지정해 줄 것을 각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경남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이게 학교 현장에 공문이 내려간다면은 또 연구학교 지정에 관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학교 현장의 역사교사들도 국정역사교과서 사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화로 획일화시킨다고 하면 이건 역시 시대를 역행하는 문제가 아닌가. 국립고등학교인 경상대 사범대 부설고등학교도 교육부의 연구학교 신청 요청에 대해 최근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국정역사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연구학교를 직권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은 국정역사교과서 도입을 요구해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S&T 중공업 직원들이 노동조합 농성장에 있던 현수막을 몰래 철거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까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은 앞으로 직접 철거하기로 해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거리. S&T 중공업 노조원들이 휴업 휴가와 임금 피크제 철회를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회사 인사팀 직원 2명이 농성장에 있던 노조 현수막 3개를 무단으로 철거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노동조합하고 대화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탄압만 일삼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작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스럽다는. S&T 중공업은 직원들의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수막이 회사와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앞으로 직접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회에 자진 철거를 요청했고요. 관할 기간에도 철거를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 당사자인 회사가 직접 철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찰은 집회 현장의 현수막 무단 철거는 엄연히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인 집회 장소에서 설치된 현수막을 제3자 철거했다면 형법상으로 재무손괴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수막을 놓고 노사가 또다시 충돌하면서 S&T 중공업의 노사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국내 파프리카 재배종의 99%는 네덜란드 등 해외 종자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산 종자 개발이 시급한데요. 최근 국산 미니 파프리카가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국내산 품종 수출에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파프리카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재배하는 파프리카는 미니 파프리카 품종인 라온. 경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라온은 기존 외산 미니 파프리카보다 크기도 크고 수확량도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우수한 품종을 인정받아 지난해 국내 대형마트와 독점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말부터는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파프리카보다는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당도나 맛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뛰어나가지고. 국내 재배되는 파프리카의 약 99%는 네덜란드 등 외국산 종자. 해마다 외국에 지불하는 사용료는 12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경남농업기술원은 국산 개발을 목표로 지난 2013년부터 품종 육성 연구를 진행해왔고 최근 라온과 꽃갈이 종자 개발에 물꼬를 텄습니다. 특히 미니 파프리카는 포화된 일반 파프리카 시장에 새로운 대체 작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서 파프리카의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미니 파프리카로 자연스럽게 품목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산 파프리카 품종 개발이 수출 문턱을 넘으면서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의령군이 재단법인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을 상대로 이종환 생과를 기부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 3부는 의령군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2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해 의령군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의령군과 관정교육재단은 지난 2011년 8월 생가 복원 사업을 진행했지만 재단 측이 기부 체납을 거부해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현대 로템은 최근 이집트 교통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카이로 3호선 전동차 256량을 4,330억 원에 낙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대 로템이 아프리카에서 수주한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국내 중소, 중견 협력업체 80여 곳이 함께 참여합니다. 로템이 공급하는 카이로 전동차는 카이로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총 연장 45km 구간에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창원시의회 김동수 노창섭 의원과 강기태 여행대학 총장은 창원시정 비판방송 출연을 문제 삼아 창원시가 억대의 소송을 낸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3명은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일과 10일 KBS 창원 시사 프로그램 감시자들에 출연해 문화복합타운 조성과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시정의 감시와 비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이들 3명이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하면서 창원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창원 해양경비안전선은 마산 원전 근처 바다에서 기관 고장난 레저보트를 구조했습니다. 레저보트 선장 66살 진모 씨 등 2명은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낚시를 하러 레저보트를 타고 마산 원전 근처 바다로 나갔다가 기관이 고장나면서 표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쓰레기를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41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0시 20분쯤 진주시의 한 식당 입구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것을 시작해 밤사이 진주와 창원 4곳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학교 급식의 지역 우수 농산물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백리 40km 이내의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식단표인 백리 식단과 요리법을 만들어 모든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